금일 미 합동 태풍 경보센터에서는 열대 요란 94W가 발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 합동 태풍 경보센터에서는 94W 열대 요란이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미 합동경보센터의 태평양에서의 열대성 저기압 발달 여부 그리고 태풍으로서의 가능성 여부를 보고 있고요. 열대성 저기압 17W는 태평양 중앙으로 이동해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일본, 중국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달하고 있는 열대요란이라는 것은 대기의 정상 상태가 틀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앞으로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해서 94W의 앞으로의 예정 진행 상황에 대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94W는 태평양 남쪽에 위치하고요. 필리핀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자, 이것은 94W 글로벌 모델 앞으로의 예상 진로 상황입니다. 94W가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달하고 태풍으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일본을 강타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태풍으로 발전되면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큐슈 그리고 일본 중앙을 관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것은 GFS 미국 기상청 예측 모델이고요. 보시면 지금 현재 필리핀에서 동쪽 부근으로 94W가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는 열대 요란 상황이에요. 대기의 정상 상태가 흐트러진 상태다라고 해서 저기압의 이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달하고 태풍으로 발달하면서 북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GFS 예측 모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중심 기압이 960에서 970 헥토파스칼, 강한 태풍으로 봤을 때는 950에서 960 헥토파스칼까지도 일본 지역을 관통할 수 있다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태풍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일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는 94W, 지금 현재는 열대 요란이고요. 이것이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 미국 예측 모델에서는 예측 방향들, 열대성 저기압, 그리고 태풍으로 발달했을 때 중심기압이 960 헥토파스칼 이하권도 예측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GEPS 캐나다 예측 모델이고요. 캐나다 예측 모델에서도 이것이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필리핀 동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수직적으로 일본을 향해서 관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중심 기압은 950 헥토파스칼 이하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태풍이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캐나다의 GEPS 예측 모델에 따르면은 중심 기압이 950 헥토파스칼 이하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서 일본 중부를 강타할 것이다 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것은 일본의 웨더 뉴스이고요. 9월 하순 이후는 태풍 발생 증가 또는 본격 시즌 돌입에 들어선다라고 해서 8월에 5.7개, 9월에 5개의 태풍이 발생했다. 평균적으로 발생했는데 8월까지 올해는 상당히 적은 태풍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9월 중순 이후의 태풍 상황을 상당히 긴장하면서 바라봐야 된다.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뉴스입니다. 현재의 내후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선형 강수대가 중국 남부부터 일본까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형 강수대가 아래로 내려앉으면서 오전까지는 우리나라 남부 해안 지역에 비가 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후부터는 좀 개인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형 강수대는 4일, 5일,
6일 오전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6일 오후에 중국으로부터의 온대성 저기압이 대한민국 쪽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어스 널스쿨을 통해 보는 미국 기상청 GFS 예측 모델입니다. 지금 현재 열대 요란의 위치가 바로 이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대 요란, 대기의 정상 상태가 아닌 흐트러진 상태의 지금 대기 형태, 이것이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전한다면 아마도 태풍으로 이어지면서 엄청난 피해를 일본 내지 중국,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94W의 이동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자, 이것은 유럽 기상청 ECMWF 예측 모델이고요. 필리핀 동쪽에 열대 요란이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저기압으로 지금은 표시가 되고 있고요. 역시 유럽 중기청에서도 저기압으로 지금 현재 표시가 되고 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선적으로 열대성 저기압이 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된다라고 하면 추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일본 기상청 일기도입니다. 보시면은 정체전선이 아래로 향하면서 우리나라 남부 지역, 해안 지역까지 오전까지는 비가 왔고요. 9월 3일 21시 제주도권도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곳곳에 비가 오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일본 남부 쪽에 정체전선이 이동하면서 비를 포함하고 있다. 내일 21시의 경우에는 정체전선이 아래로 향한다. 결국엔 우리나라 전체가 맑은 날씨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모레까지는 그동안과 다르게 좋은 날씨가 계속될 수 있다. 이것은 일본 기상협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일기도입니다. 3일 오전 9시 제주도 일본 지역에 비가 오고 있다. 4일 9시 정체전선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우리나라 지역이 모처럼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9월 5일 9시 그 정체전선이 더 아래로 내려가면서 대한민국은 5일까지 상당히 맑은 날씨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9월 6일 중국으로부터 발달되는 온대성 저기압이 대한민국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 저기압이 한랭전선과 올란전선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한랭전선이 지나갈 때 상당한 비를 쏟아볼 수 있기 때문에 9월 6일 오후쯤에 저기압이 대한민국으로 이동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주간 기상도고요. 9월 5일 대한민국은 정체전선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날씨가 맑을 것으로 예측되고요. 9월 6일 저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다시 상당한 비구름대가 몰려올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리고 9월 7일 보시면은 저기압이 대한민국을 뒤덮으면서 상당한 양의 비가 올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9월 8일과 9월 9일은 이 저기압이 일본 쪽으로 향하면서 일본에 상당한 비를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합동 태풍경보센터에서 94W 이것이 현재 열대 요란에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달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달한다라고 하면 이건 강력한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GFS 모델에서는 960 헥토파스칼까지로 일본의 중심부를 강타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한술 더 떠서 캐나다 GEPS 모델의 경우에는 950 헥토파스칼, 어마어마한 태풍으로서 이 북반부를 강타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W가 앞으로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전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반드시 추적을 통해서 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이 94W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파악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보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